반갑습니다. 사이맥스 주주 여러분들. 오늘 상승 전환했던 것은 3일 전부터 양봉 캔들 만들어 가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지수가 반등해가지고 이제 반전해가지고 어느 정도 횡보하고 있지만은 여하튼 어제 양봉 캔들 만들면서 종가 마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영향으로 이제 오늘 국장에 거의 다 이제 뭐 전기전자 쪽은 빨갛게 물들어 있죠. 오후장 들어서 조금 빠지고는 있습니다. 빠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환율 하락해 가지고 외국인이 오후장 들어서 좀 빠져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보시다시피 오전에는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으나 오후장 들어가지고 이제 매도세가 좀 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환율 때문으로 좀 보입니다. 제가 그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영상들에서는 좀 제법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율 부분이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 이렇게 내려가면은 환차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피크아웃을 보통은 이 85원에서 90원 사이, 1390원에서 1385원 사이에서 이제 외국인이 들어왔다가 1370원대 초반까지 빠지면은 나가는 이런 움직임, 이런 패턴을 좀 보여왔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제는 보시다시피 1378원을 고점 찍고 오늘 오전장에 외국인이 들어왔다가 오후부터 지금 다소 빠져나가고 있는 게 환율이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 아무래도 빠져나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환율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외국인이 계속해서 유입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계속해서 환율 자체가 70원이랑 60원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 이러면은 이제 외국인이 이런 이제 패턴으로 이런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패턴으로 공략을 한다. 이런 매매 전략을 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환율 자체가 내려가려면은 금리가 좀 인하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는 거죠. 금리가 9월 달에 인하될 가능성에 지금 만장일치로 연준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럼 거의 100% 이제 인하될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관건은 0.5%냐 0.75%냐 이게 지금 빅스텝으로 금리 인하가 될지 말지가 조금 관건이 되겠습니다. 빅스텝으로 이렇게 금리 인하가 된다면은 환율이 제가 봤을 때 13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갈 가능성 그리고 1200원 후반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외국인이 그 기대감으로 지금 진입해서 그렇게 거의 뭐 5% 빠지는 거죠. 5%, 6% 빠지면 그만큼의 환차익과 또 수익률을 더해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계시면은 환율을 보시면서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투자 계획을 좀 세우시면은 이롭게 또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사실 좀 거래량 자체가 좀 미미하지만은 여하튼 오전장에서 양봉 캔들로 상승 이 변곡점이 나왔다가 다소 이제 오후장에서 빠지고 있으면서 음봉 캔들로 마무리될 것 같죠. 그렇다면은 내일의 움직임도 이 반도체 지수에 영향을 많이 받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오늘 이렇게 양봉 캔들을 만드니까 국장에 양봉 캔들로 나온 것이고 어제자에 빠진 것은 어제 음봉 캔들이 이렇게 크게 나왔으니까 어제자에 빠진 것인데 이렇게나 지금 전날짜에 반도체 지수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지수의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안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좀 불안하게 보고 있는 것은 이 채널 보시면은 저항 채널을 완벽하게 뚫지 못하고 지금 마감이 됐죠. 그리고 어제자의 음봉 캔들을 넘어서지 못한 채 또 종가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다소 이 양봉 캔들이 불안한 위치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계속해서 이 저항선을 뚫지 못한 채로 좀 횡보하지 않을까 이런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하튼 간에 이 채널을 뚫지 못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경제 지표상으로 이 경기 침체 불안감 이런 것들과 이 실업률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불안감을 불확실성을 좀 가중시키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속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라든지 엔비디아 실적이 하필이면 28일 날 발표되는 것도 좀 악재입니다. 사실 너무 늦게 발표되죠. 아직 2주나 더 남았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면 또 감기가 생기면서 이게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하튼 엔비디아 실적도 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일의 그 세미컨덕터 ETF 지수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죠. 이 저항선을 뚫고 돌파해주면서 양봉 캔들 나와준다면은 강한 상승세로 국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이 가장 빠른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의 이제 스윙적인 관점에서 상승 모멘텀을 말씀을 드리자면, 앞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일단은 이 사이맥스는 이 반도체 이 웨이퍼 이송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죠. 이 웨이퍼 이송 장지를 그 TC본더, 한미반도체의 TC본더 D에서 이렇게 웨이퍼 이송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런 장비를 한미반도체에 직접 공급하고 SK 하이닉스에 직접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라든지 원익 IPS라든지 그 세메스라든지 이 세 개의 대표적인 고객사에 이 이송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 여하튼간에 이 공급 자체를 지금 공급량을 늘리는 시점은 제가 2분기, 3분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한미반도체가 TC본더를 12월 달에 SK 하이닉스에 공급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송 장비도 12월 달에 맞춰가지고 공급될 가능성이 높죠. 그 전에 이제 그 전부터 준비는 하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한미 반도체가 3분기, 4분기 공급 계약 체결이 됐습니다. 1,500억 상당의 공급 계약 체결이 됐기 때문에 그와 맞춰서 한미 반도체의 이 사이맥스 공급 장치, 이 웨이퍼 공급 이송 장치가 3분기, 4분기에 매출이 인식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점에서 2분기 실적 한번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뭐 별도랑 연결 재무제표가 있는데 그렇게 뭐 별 차이가 없어서 그냥 연결 재무제표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매출액 자체가 좀 줄었죠. 전분기 대비해서 10% 줄어들었고 영업이익 자체는 37%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적자는 아니죠. 적자가 아니고 마이너스 27% 감소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지금 당기순이익이 49억이 나왔었는데 1분기에서 36억으로 줄었죠. 그리고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도 감소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11억이 감소됐죠. 전년도 동기에는 48억이 나왔는데 36억이 나왔죠. 이렇게 지금 2분기에 다소 좀 IR에서 확인했을 때 2분기의 실적은 좋지 못할 수 있다. 어떤 그 후공정 관련해서 지금 뭔가 수요가 있지를 않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후공정 관련해서 어, 매출이 증대되려면은 아무래도 IDM 업체들이 후공정에 관련해서 캐파 증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다가 2분기까지 이루어지지 않다가 3분기에 이제 뭐 청주 공장이라든지 SK 하이닉스 청주 공장이라든지 이천 공장, 삼성전자는 그 평택이죠. 평택 4공장, 5공장 이렇게 증설하려고 하고 있죠. 이렇듯 지금 뭐 파운드리에서 이제 후공정까지 이렇게 지금 캐파를 증설하는 것이 이제서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출 인식이 좀 다소 좀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매출 인식은 이제 3분기, 4분기에 좀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여하튼 간에 2분기 실적은 좀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제가 봤을 땐 3분기, 4분기에 그 어떤 모멘텀으로 기대감으로 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영업이익이 보시면은 지금 15억이 증가했죠. 전분기 대비해서 40억에서 56억으로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이렇게 증가하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FCF도 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소 이제 외국인 유입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오늘 다소 이렇게 음봉 캔들 나오는 거 어떻게 될지 앞으로 모르겠지만 별로 내일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지수를 좀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차피 새벽 6시에 내일 장 마감이 되잖아요. 그러면 먼저 이 세미컨덕터 EPF의 동향을 먼저 보는 것이 항상 이롭습니다. 국장의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부터 먼저 확인하시고요. 투자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다.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승 동력이 좀 약하죠.
그래도 3분기에 실적을 통해서 좀 모멘텀을 받아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공급계약 체결 이 내용이, 공급계약 체결 공시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공시가 좀 나온다면은 아무래도 상승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생길 때까지 좀 천천히 기다려 보시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튼 2분기 실적 보고서 좀 분석을 좀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튼 간에 이렇게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3분기까지 좀 기다려 보면서 새로운 이슈 있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